한국 사찰 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사찰 7곳을 소개하는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사찰들은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서남사, 대흥사입니다. 이것들은 산사사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독특한 건축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찰들은 아름답고 문화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사찰 건축과 불교가 한국 역사에서 수행해온 역할의 중요한 예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교에 열광하는 사람이든 자연과 건축을 사랑하는 사람이든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든 이 사찰들은 확실히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원들은 모두 놀라운 자연 환경에 위치해 있고 방문객들에게 문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이제부터 7개소의 사찰을 탐방하기 위해 출발하겠습니다. 경남 양산 영축산 자락에 위치한 통도사를 시작으로 여정을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소중한 사찰인 통도사입니다. 통도사는 부처의 유무리 불상을 대신하는 사찰로 한국의 5대 열반의 중요 사찰 중 하나입니다. 자장선사는 중국에서 부처님의 예복 일부를 포함한 유물을 가져와 봉안했습니다. 따라서 이 절은 우리나라 3대 불상 부처를 대표하는 사찰이며 영축 수도원과 함께 완전한 수도원 수련사이기도 합니다. 사찰을 둘러싸고 있는 영축산은 부처님이 영경과 통도를 드렸던 그르드라카투산을 닮았는데 사찰의 이름은 계몽을 통과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모든 스님들은 법회가 열리는 절에서 금강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선종사 경봉 스님을 포함하여 많은 유명한 스님들이 계신 선종사입니다. 사원 경내에 들어가기 전에 방문객은 바람이 없는 소나무 숲으로 이어지는 바람이 없는 다리 위를 지나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원에는 경내로 들어가는 문 앞에 종종 멋진 급류를 건너는 다리가 있습니다. 일주문과 대웅전 사이에는 수많은 사찰 건물이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찰 그림 보존에 전념하는 통도사 박물관입니다. 건물의 수에 관한 한 한국에서 가장 큰 사찰인 사찰 경내에는 50개 이상의 사찰 건물이 있습니다. 이 고대 건물들 중 많은 것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처럼 보입니다. 절터 주변에는 20여 개의 작은 암자가 산재해 있습니다. 통도사 근처의 강 계곡과 숲은 생태 낙원입니다. 우리는 웅장한 대웅전을 포함한 사찰의 본당을 탐험하고 한국 불교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여행지는 경상북도 영주시 봉황산에 있는 부석사입니다. 한국 화엄종의 근본 도량으로 676년 의상조사가 왕명을 받들어 창건하고 화엄의 대교를 펴던 곳으로 창건에 얽힌 의상과 선묘 아가씨의 애틋한 사랑의 설화가 유명합니다. 1016년에 원윤국사가 무량수전을 중창하였고 1376년에 원흥국사가 다시 중수하고 이듬해 조사당을 재건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 중수와 개헌을 거쳐 1916년에는 무량수전을 해체 수리하였습니다. 경내에는 무량수전 조사당, 소조열애자상, 조사당 벽화, 무량수전 앞 석등 등의 국보와 3층 석탑, 석조열애자상, 당간지주 등의 보물, 원윤국사비, 불사리탑 등의 지방문화재를 비롯하여 삼성각, 취연암, 범종로 안양문 응양각 등 많은 문화재가 있으며 또 신라 때부터 쌓은 것으로 믿어지는 대석단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의 특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사찰을 말하라면 대개 영주 부석사를 첫 손가락에 꼽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석사는 전통 건축에서 느낄 수 있는 멋과 맛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의상조사가 창건한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도 법등이 끊기지 않은 오랜 역사성과 이 절만이 갖는 독특한 공간 구조와 장엄한 석축단, 당당하면서도 우아함을 보이는 세련된 건물들이 오랜 세월을 거치며 단련된 대목을 비롯한 많은 장인들의 채취가 배어날 듯한 디테일은 부석사가 우리나라 사찰 가운데 으뜸을 차지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사원의 역사는 무성한 숲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위치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중 하나인 유명한 무량수전을 포함하여 사찰의 역사와 한국 불교의 발전에 있어 그것의 중요성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소조열애 자상과 고려 시대의 희귀한 불화를 소장하고 있는 조사당, 무량수전을 포함하여 사찰의 많은 정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목록에 있는 세 번째 절은 경상북도 안동의 천등산 비탈에 위치한 봉정사입니다. 봉정사는 신라 문무왕 12년인 672년에 의상대사의 제자인 능인스님께서 창건하신 사찰입니다.
천등산은 원래 대망산이라 불렀는데 능인 대사가 젊었을 때 대망산 바위굴에서 돌을 닦고 있던 중 스님의 도력에 감복한 천상의 선녀가 하늘에서 등불을 내려 굴안을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천등산이라 이름하고 그 굴을 천등굴이라 하였습니다. 그 뒤 더욱 수행을 하던 능인 스님이 도력으로 종이 봉황을 접어서 날리니 이곳에 와서 머물러 산문을 계산하고 봉황이 머물렀다 하여 봉황새의 봉자에 머무를 정자를 따서 봉정사라 명명하였습니다. 그 뒤 6차례에 걸쳐 중수하였으며 극락전, 대웅전, 후불벽화, 목조관세 음보살자상, 화엄강당, 고금당, 덕희루, 무량예외, 삼성각 및 3층 석탑과 부속 암자로 영산암과 지조암, 중암이 있습니다. 봉정사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을 지닌 곳으로 유명하지만 정작 봉정사의 역사에 대하여 알려주는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려 공민왕 12년인 1363년에 극락전의 옥계부를 중수했다는 기록이 1972년에 실시된 극락전의 완전한 해체복원 시에 상량문에서 발견되어 지금까지 한국에서 최고 오래된 목조 건물이 봉정사 극락전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극락전의 건립 연대는 적어도 12세기 이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봉정사는 산의 울창한 숲과 아름다운 계곡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놀라운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고요한 분위기와 아름다운 산의 풍경뿐만 아니라 선, 즉 불교의 중심지로서의 역사적인 중요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대웅전과 극락보전을 포함한 사찰의 주요 홀들을 탐험하고 종각과 석탑과 같은 독특한 특징들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충청북도 보은의 속리산 비탈에 위치한 법주사를 탐험할 것입니다. 신라진흥왕 14년인 553년에 의신 스님에 의해 창건된 후 776년 진표 스님에 의해 대중창을 거쳐 8차례의 중수를 거듭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충청도 지역의 승려들의 근거지라는 이유로 법주사와 사찰 경내의 거의 모든 암자가 불탔습니다. 그러나 인조 2년인 1624년에 벽암선사가 사찰 재건에 헌신했습니다. 벽암선사는 보은에서 태어나 임진왜란 때 중국 명나라 제독과 협력하여 해전에서 적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법주사의 역사는 1630년에 쓰여졌고 이 책에는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 초기에 존재했던 건물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책에 언급된 60개 이상의 건물, 10개의 석조 구조물, 70개의 암자가 있으며 이는 사찰이 웅장한 규모였음을 증명합니다. 그중 불교 예불 장소를 포함한 중요한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법주사에는 팔상전이라 불리우는 일기의 목탑과 더불어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용화전, 원통보전, 명부전, 능인전, 조사각, 진영각, 삼성각 등의 8개의 정각과 일주문, 금강문, 사천왕문, 종고루 부도전 등 5개의 부속 건축, 그리고 선원, 강원, 연불원 등 3개 원이, 또한 염화당, 용화당, 미롱당, 응주전, 사리각 등을 포함한 10여 채의 요사체가 남아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벽암선사가 대대적으로 중수했음에도 복원된 건물은 20여 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법주사는 우뚝 솟은 미륵전을 포함한 인상적인 건축물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 특히 고려시대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록에 있는 5번째 절은 충청남도 태화산에 위치한 마곡사입니다. 마곡사의 역사에 따르면 이 절은 서기 640년 신라 왕조의 자장 스님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후 고려 명종 때인 1172년 보조국사가 중수하고 범일대사가 재건하였다고 합니다. 도성국사가 다시 중수하고 각순대사가 보수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세조가 이 절에 들러 영산전이란 사액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 사찰은 고려와 조선 왕조의 고승들에 의해 유지되어 왔습니다. 신라의 고승 자장율사가 창건할 당시만 하더라도 30여 칸에 이르는 대사찰이었으나 현재 마곡사는 대웅보전을 비롯한 대광보전, 영산전, 사천왕문, 해탈문 등의 정각들이 가람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웅보전은 법화경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큰 영웅이라 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석하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마곡사 대웅보전은 1785년에서 1788년에 걸쳐 중수되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양옆에 약사열애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때의 부처님들은 공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3세를 대표하므로 삼세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밖에도 도량의 성보로는 5층 석탑과 범종, 괴불일폭, 목패, 세조가 타던 연, 청동 향로가 있으며 감지금리묘법 연화경 제6권과 감지은리묘법 연화경 제1권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마곡사는 한국의 최근 역사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임명되어 마곡사에서 불도를 행하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일하게 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 조계산에 위치한 서남사로 이동합니다. 백제 성왕 5년인 527년에 시조 아도화상이 지금의 비로암지의 서남사를 창건했는데 사찰의 이름은 해천사입니다. 의천 대각국사가 지금의 가람 자리에 절을 다시 짓고 처음으로 2단탑을 세웠는데 지금도 1단탑, 2단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각국사는 천태종을 널리 퍼뜨렸고 서남사는 호남의 중심 사찰이 되었습니다. 대각국사의 중창공사에 따르면 당시 중창은 13개의 사찰, 12개의 정각, 26개의 사찰요사, 19개의 중소형 건물로 이루어진 방대한 규모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 서남사에 대한 유일한 기록은 중종 35년인 1540년에 일주문을 중수한 기록뿐입니다. 서남사도 다른 사찰들과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때 큰 피해를 입었는데 사찰들이 모두 불에 탔고 철불, 보탁, 부도, 문수전, 조계문, 청변 등만 남았다고 합니다. 대웅전은 1660년 경준, 경잠, 문정대사가 지은 것으로 8년 만에 중건된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 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서남사 중창불상을 완성한 사람은 호암스님이었습니다. 호암스님은 승승교를 포함하여 우통전과 불조전을 만들었습니다. 중건 후 무사, 중려, 사남, 신선암과 도서남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조 35년인 1759년 봄에 다시 서남사가 화재를 당해 큰 피해를 입었고 이듬해인 1760년에 상월세 봉스님과 서학스님이 중흥불사를 시작했습니다. 서남사는 태고종의 중심지로서의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분위기와 아름다운 산의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대웅전을 비롯한 사찰의 본당을 둘러보고 사찰의 독특한 특징을 이해하고 또한 한국 불교 예술과 철학의 보고로서 서남사의 문화적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두륜산에 위치한 대흥사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신라의 정관스님이 426년 대흥사 산내 암자의 하나인 만일암을 설립하여 이를 창건으로 보고 있으나 이 자료에서 창건주로 소개한 정관스님은 생애나 활동 내용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중미기는 544년 아도화상의 창건설을 전하며 자장스님과 도선스님이 계속해서 중건하였다는 기록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현재 사찰 내에서는 대체로 아도화상의 창건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찍이 서산대사가 전쟁을 비롯한 삼재가 미치지 못할 곳으로 만년 동안 훼손되지 않는 땅이라 하여 그의 의발을 이곳에 보관한 도량입니다. 이후 대흥사는 한국 불교의 종통이 이어지는 곳으로 근대 승보사찰의 종가집으로 한국 불교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도량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즉 제1대 종사 풍담스님으로부터 초의 의순스님에 이르기까지 13분의 대종사가 배출되었으며 마나스님으로부터 범해스님에 이르기까지 13분의 대강사가 이곳에서 배출되었던 것입니다. 넓은 산간분지에 위치한 대흥사는 향로봉, 고계봉, 노승봉, 가련봉, 도솔봉, 혈망봉, 연화봉의 8개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크게 남원과 북원, 그리고 별원의 표충사, 대광명전릉, 광물관 3구역으로 나뉘어져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원에는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명부전, 응진전, 산신각, 침계루, 백설당, 대양각, 청운당, 선열당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원에는 천불전을 중심으로 용화당, 봉양각, 가오루 세심당, 정묵당, 정진당, 만월당, 신검당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 뒤쪽으로 멀리 떨어져서 서산대사의 사당인 표충사 구역과 동국선원 내에 대광명전 구역이 있습니다. 대흥사는 한국 불교, 특히 천태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놀라운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유네스코 등록 산사 7곳의 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영상의 요점을 요약하여 한국의 산사 7곳의 중요성과 각 사찰의 독특한 건축적, 문화적 특징과 놀라운 자연과의 어울림을 이해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이 7개의 산사는 한국의 문화와 건축 유산의 최고를 상징하며 각각의 사찰은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전통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7세기부터 9세기까지 설립된 7개의 수도원은 한국 불교의 역사적 발전을 반영하여 종교적 신앙, 영적 실천, 수도원 공동체의 일상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산사는 다양한 불교 학교와 일반적인 신앙을 수용하고 있으며
많은 주목할 만한 역사적 구조물, 유물 및 문서들은 한국 불교의 그러한 동화적인 특징을 반영합니다. 한국 불교의 독특한 무형과 역사적 측면은 한국 선종에 대한 자족적 사찰 관리, 승려 교육, 명상 수행과 교리 연구의 공존이라는 지속적인 전통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산속의 수도원들은 조선시대의 탄압과 전쟁과 눈물 및 충돌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종교적 실천에 살아있는 중심지로서 현재까지 살아남은 신성한 장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디오가 한국 사찰의 매혹적인 세계를 엿볼 수 있고 이 놀라운 목적지들을 스스로 탐험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놀라운 사찰들을 견학하며 멋진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한국의 산사 탐방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름답고 역사적인 사원들과 그것들의 문화적 중요성에 대해 배우는 것을 즐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든 아니면 단지 집에서 세계를 탐험하고 있든 간에 우리는 당신이 이 사찰들을 방문하고 그 아름다움과 고요함을 경험하기를 권장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